네, 여러분들 오늘은 원달러 환율 위기일까 아닐까라는 걸 제대로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제가 방송을 켰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여러가지 살펴보는데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엔비디아 어제 날짜로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각하는 소식도 들려지고 중국으로부터 엔비디아가 AI 칩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장밋빛대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누누이 얘기를 드렸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IMF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급한 사람은 일을 망치기 쉽다. 그러니까 성미가 급하고 성격이 급하면 이 바닥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 한미반도체도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주간의 하락을 끝내고 지금 3주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내로 14만원 안착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로 15만원까지 재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 원달러 환율 위기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이 방송을 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들 얘기를 해서 짜증나서 킨 거고요. 지금 환율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MF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그로입니다. 2025년도는 과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IMF는 어떻게 터졌는가, 과거에 IMF는 어떻게 터졌을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했다. 그리고 문어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역으로 외환 위기가 같이 터졌습니다. 이때 19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에 대한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외환위기가 같이 터졌고, 그걸로 도미노 효과처럼 같이 아시아들이 전역이 다 무너진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금융기관이 단기로 빌려준 외화달러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막 계속 여기저기에서 달러가 다 흡수가 되는 바람에 빨리 갚으라는 이런 재촉 때문에 많이 위기가 벌어졌는데, 특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많이 부족했었던 나라들이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이렇게 IMF가 터져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2025년도에 환율 강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일단은 이거예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게 사실은 지금 원달러 환율을 올리고 지금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기업들이 달러 유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달러가 떨어지려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수출 국가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아지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대규모로 유입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달러가 원화로 환전이 되면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증가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달러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환전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유보를 시킨다라니까. 그러니까 수출로 돈을 허벌나게, 뭐 SK하이닉스가 돈을 수출로 허벌나게 벌어들이고 삼성전자가 허벌나게 벌어들이고 여러 군데에서 허벌나게 벌어들여서 이 달러를 국내로 갖고 와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시켜서 국내에 달러를 공급을 시켜주면은 이게 지금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달러 가격이 안정화가 찼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유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요, 뭐 IMF가 외환위기가 전문가인 척들 하는데,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IMF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멍청한 거고, 우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이유는 딱 하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이 달러를 유보시킨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원화로 전환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달러를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쉽게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원화 전환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달러를 비축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국내 기업들이 혹은 개인들이 해외 투자, 해외 자회사에 대한 송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거는 바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입니다. 그거는 즉 트럼프가 자국 내에 공장을 설립해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관세를 떨어뜨려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을 계속해서 설립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금할 때 뭐 우리 원화로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달러로 가져가요. 달러 수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내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보를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업들이 뭐 수출로 벌어들인 그 달러를 계속해서 국내로 가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계속해서 설비 투자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법인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국내에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기업들 보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야 그럼 미국에다 왜 투자하냐, 환전 좀 해줘, 우리나라로 돈 좀 넣어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도널드 트럼프가 저렇게 막강하게 동맹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얼마 투자해라, 뭐 지금 10월 달에도 와가지고 미국과 한국에 뭐 합의를 해가지고 뭐 얼마를 투자를 해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투자를 안 해준다 그러면 뺀찌 먹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정책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은 좀 껴있어요. 그래서 환율 강세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미국의 보호무역, 자국 투자 인력 등에 대한 달러 방패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이로 인해서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IMF 때랑은 사실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미국 내로부터 기업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지금 국내로 많이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은 풀려져야 되고, 제일 달러를 안정화시키는 히든 카드는 일단은 뭐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금리 인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막 오버해가지고 뭐 이 IMF에 대한 외환위기니 뭐니 이렇게 들뜨지 않고 난리치지 않는 거는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되고 지금 현재에 대한 금리에 대한 금리가 계속해서 급하게 떨어지다 보면 달러라고 하는 이 가격 자체 또한도 사실은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환율의 안정성을 좀 되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후에 조금은 안정화가 되찾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환율의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달러 유보들은 결국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행위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보험료,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환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차후에 더 많은 달러 보유에 해야지 안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환율은 안정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원화 가치로 예전에는 뭐
뭐 2,000원이면 샀었던 것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되고, 그래서 국내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우려하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빨리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가끔 뭐 영상 댓글을 저도 잘 읽어봅니다. 우리 영상 말고 뭐 뉴스 같은 데에서 뭐 금리 인하 신중론 이런 거 영상 나오면은 거기 댓글 보면 멍청한 애들이 막 왜 금리를 내리냐, 금리 지금 현재 유지해야지, 뭐 제롬 파월이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자기 지능이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사실 높죠. 그래서 이는 국내 자본이 더 이상 금리 때문에 달러로 빠져나갈 요인을 줄여줘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자산의 매력도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게 되고, 또 다른 통화에 대한 스와프죠. 그러니까 다른 통화를 원화를 매수를 하게 되어 원화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IMF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금리 인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이 되찾고 싶다, 수입 물가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변에서 1997년도 외환위기와 IMF 드립을 친다? 걸으세요.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025년도와 지금 현재에 대한 왜 IMF 때와 다르냐라는 거는, 지금 옛날에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외환 보유액이 적었고 기업들의 무리한 빚을 졌고 차입금을 졌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으로 이게 터진 거고, 그것 때랑은 좀 다르고, 지금은 트럼프 보호 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을 하는 거고, 기업들에 대한 달러 유보들이 너무나도 커졌다. 그래서 이 국내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전환을 안 하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가치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없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 수입 물가를 걱정하는 사람들, 앞으로 물가 밥상 걱정하는 사람들, 소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멍청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에 대한 기조 속에서 사실 2%대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사실상은 달러에 대한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FED라고 하는 재무부가, FED라고 하는 재무부 애들 능지가 매우 결여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얘네들은 뭐 앞으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이게 앞으로 뭐 더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일단은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자국 내에 대해서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상당히 진행을 시켜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방향으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멍청이들 틀딱들 앉아가지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경제는 지금 현재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접어들었고, 이 회복기에서 성장기로 가냐, 회복기에서 다시 리셉션인 경기 침체로 다시 후진하냐, 이 차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리커버링이라고 하는 회복기에서 지금 현재 경기 성장기로 가냐, 아니면 다시 리셉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로 후진하냐, 이게 딱 이 갈림길에 있어요. 성장하냐 후진하냐, 성장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이것만 봐야 되고, 원달러 환율은 기업들에 대한 원화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박대훈 전문가, 프리한 스타일이지만 투자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